그럼 어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 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때? 괜찮아. 그럼 어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럼 어때? 라는 제목입니다. 산에 제가 늘 올라오는 길을 요즘 코스를 좀 바꿔가지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좀 올라가 보자 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진입로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아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기억을 해야지 하는데도 기억이 또 순간 헷갈리고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러다가 문득 야 똑바로 잘 기억을 해야지 왜 자꾸 잊어버리고 왜 자꾸 이런 것들 헷갈리니 이래가면서 이제 속에서 툭 나무라는 듯이 얘기를 툭 하는데 한쪽에서 유저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어때? 길을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 그런다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인데 하는 느낌처럼 야 그럼 어때? 하는 말을 문득 제가 저한테 해주면서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럼 어때?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고된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때로는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한다 할 때 무기력에 빠지고 그냥 아무런 내가 행동에 어떤 의욕이나 용기도 안 나오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 쉬고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할 때라는 게 잠시 앉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멍하니 앉아서 쉬기만 할 때 그때 우리가 막 우리를 보챈단 말이야. 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래서는 안 돼. 너 이러다 인생 망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막 우리를 독촉하고 나무라고 탓하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그때 한번 툭 이런 말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럼 어때?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때론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고 그냥 그럼 어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럼 어때? 라는 말을 우리한테 계속 좀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여정에서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을 때 아, 또 내가 실수했네 하는 그 바로 행동하자마자 후회될 짓을 해놓고 뻔히 아는데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다거나 할 때 내 마음과 달리 몸이 움직이는 것. 아, 얘가 왜 몸이 말을 안 듣지 할 때 그런 그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는 아, 참 큰일이다.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라든지 마음 같지 않게 몸이 또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야, 이 저질 체력을 가지고 뭘 해먹겠냐 라든지 또 때로는 마음이 안 움직여져서 마음이 도통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럴 때대로 또 마음을 막 탓하기도 하고 야, 너 정신머리가 그래가지고 뭘 해먹고 살겠니 부터 우리 마음을 막 탓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든 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 자신과 늘 싸우면서 야,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너 또 왜 잊어버렸니? 너 또 지금 이러고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우리를 채근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럼 어때? 라는 말을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뭔가 내가 그랬다가는 하염없이
계속 망가지도록 나를 방치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잘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다 보면 그럼 어때가 얼마나 절묘한 말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종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렇게 포식자로 최상위 먹이사슬에 정점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럴 정도로 인간이 가장 꼭대기층에 있다. 그래서 진화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인간은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돼 있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진화를 해온 과정에서 지금 상태의 인간이 이런 능력이나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진화해온 길들을 보면 절묘하게 아주 최고의 선택들을 쫙 해오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다윈의 어떤 그 진화론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성 유전자들, 그런 유전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항상 최종 살아남은 자가 제일 강한 자다라고 할 때, 그 살아남을 때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유전자를 어떤 DNA로 세포를 만들어 가느냐, 어떤 기관을 더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죠. 생존이 갈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되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종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진화가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진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 몸이 굉장한 기능들을 다 절묘하게 조화롭게 잘 갖춘 그런 몸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데, 알고 보면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진화되기까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 포식자가 된 게 아니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뻘짓과 뻘짓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들을, 잘못된 진화의 그 갈래를 잘못 택해 가지고 계속 빌빌빌빌 기고 도망다니고 늘 피식자로 다니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그 뻘짓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진화의 그 최종 단계에서 항상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인류라고 하는 이 종이 지구의 전체 생태계를 교란할 만큼 엄청난 종으로 꽉 채우고 있잖아요. 이 진화가 성공한 진화냐 했을 때는 성공의 가도를 쭉 달리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를 잘 밟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찌질하고 실패하고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어가면서 계속 잘못된 선택들을 해온 그 길들이 절묘하게 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진화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뭐 공룡과 또 이 다시 말해서 파충류에서 이 영장류까지 가기까지는 포유류와 공룡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한번 대변혁기에서 생기는데, 그때 견치류라고 하는 이제 그 개 이빨, 견치, 개 이빨처럼 이렇게 그런 종이 초기에 이 포유류의 원시 포유류였죠. 거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공룡과 견치류로 갈라지는 사이에, 견치류의 선택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둘 다 선택을 할 때 공룡이라고 하는 이 조류나 파충류에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룡은 기낭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를 몸속에 만들기 시작하는 유전자를 그렇게 바꿔가기 시작했고, 견치류는 갈비뼈를 없애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우리 호흡을 할 때 행경막, 이 뱃속에 공기를 좀 더 담을 수 있게 갈비뼈를 없애가면서
진화를 택한 거죠. 진화의 그 고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생존의 갈림길에서 공룡은 기낭을 선택을 하고 견치류는 갈비뼈를 없애는 걸 선택을 하면서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 더 많이 들이마시는 그 행경막을 좀 키우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견치류의 선택이 실패한 선택이었죠. 행경막을 백날 이렇게 숨을 많이 들이마셔봐야 그거는 한계가 있고 공룡은 기낭을 만들고 또 뼈 속에 구멍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함기골이라 그래서 뼈 속에 공기가 다니는 그 통로를 다 만들어서 그 안에까지 뼈 속에까지 공기를 다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산소를 최대한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게 선택을 한 종은 진화에 이제 성공을 했고 견치류는 진화에 실패를 하면서 점점 더 덩치가 작아지고 공룡과 견치류가 초기에는 크기가 비슷했지만 점점 생존 경쟁에서 밀리니까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제 숨어 들어가면서 밤에만 활동하는 종으로 바뀌면서 더 덩치가 작아지고 밤에만 움직이는 그런 종으로 진화를 계속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한번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실패잖아요. 그럼 인생 끝났다. 얘들은 이제 다 멸종하겠구나 하는데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됐다. 공기를 덜 들어 마시고 이 배에 갈비뼈를 없앤 것 덕분에 이 갈비뼈 안에 배에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에 새끼를 배 안에서 키울 수 있게 됐고 임신을 해서 이제 배 안에서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포유류가 이제 서서히 거기서부터 태동이 되는 거죠. 그 위기 때마다 이 진화의 그 갈래에서 그 생명의 진화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 장르를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하면 참 신비로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갈래 순간순간의 그 생명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탁월한 선택들을 했냐 하면 그 순간에는 다 찌질이 못난 아주 그 순간에 편한 것만 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완전히 그냥 더 쪼그라드는 그렇게 점점 더 그 뭐라 그럴까 인생이 삶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라 실패의 가도를 달리면서 지내온 그 삶들이 다 흑역사였죠.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은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이상 신체의 그 어떤 또 이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개념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종으로 진화하면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진화가 절묘한 신의 한 수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결과의 끝판왕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에요. 우리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결과물이다. 이게 진화를 공부하면 딱 알아차리거든요. 기적이다. 소위 말해 기적이다. 기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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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연속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흑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지질이 못난 선택을 해가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실패를 연속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이런 환경으로 내가 이렇게 내몰려 갈 때 이게 실패냐 하고 물어보면 그럼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듯이 그럼 어때? 지나고 보니까 그럼 어때가 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인생도 지나고 보면 그럼 어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게
순간순간 또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이 결정, 나는 이 프로젝트,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하나 사활을 걸고 덤비고 있는 이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감으로 매진을 해서 확 도전을 했는데, 간절히 바라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좌절감에 온 몸의 기력도 다 빠지고 이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한참을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좌절의 생활을 보내다가 문득 돌아서서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이렇게 문득 돌아보니, 그때 그 시절의 그 프로젝트, 그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던 그 일이 잘 됐으면 오늘 내가 과연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면 섬찟할 만큼, 아주 몸이 오싹할 만큼 그 일이 그때 안 되길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전화위복, 그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게 문득 느껴지는 날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끝장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이 진화의, 우리가 그 쭉 진화의 트리를 쭉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 놨는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그 선택들이,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된 게 아주 결정적인 실책이었고, 이게 이제 그 멸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묘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 절묘한 나중에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인간 종이.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 그렇더라 이거죠. 내 삶에서 그 순간에 이거 안 되면 진짜 내가 인생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때는 참 감사하다, 아주 그냥 섬찟할 만큼 진짜 이거는 천만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안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해왔던 일부터, 또는 막 열심히 진짜 했는데 다 이그러져서 그냥 이게 다 무산으로 돌아갔을 때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그게 그렇게 잘 됐다면 지금 오늘의 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오늘의 나는 그때 그 일로 그렇게 그 갈래가 진화가 됐다면 지금의 나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나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게, 안 되도록 내 사건이 일어났던 게 나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게 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추진하던 여러 프로젝트, 수많은 갈래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게 됐다면 지금 오늘날 내 이런 그 깨달음과 이런 제 삶이 제가 과연 살려고 했을까? 절대로 그때 당시에 나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인생 완전히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약에 살아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갔다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결과가 뻔히 보일 듯이 이거는 멸종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그쪽으로 갔다가는 하는 게 느껴질 때 얼마나 다행이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런데 인생을 조금만 살고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들이 다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그렇게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든 안 했든 무조건 알아야 될 건, 그럼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매 순간 내가 지쳐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무력감이 있을 때조차도 그럼 어때? 지금은 그럴 때야 하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그 나의 넉넉함, 막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다녀도 나한테 나를 막 채근하거나 막 나한테 구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그럼 어때?
하고 한 번 뚝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빠져나와 줄 수 있다면, 그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길을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지혜가 생기고 했던 거야 하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알자. 두 번째가 그럼 어때?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범사에 인정하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때가 겉과 속이 다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수많은 나들이 이럴 때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늘 갈등하잖아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네가 지금 그때 이런 선택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너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나를 자꾸 채근하기 시작할 때는 답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본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만 그 길로 갔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이왕 저질러진 물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이왕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라면 나는 진화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믿자. 수억 년을 거쳐 진화해오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기적의 산물인데, 나는 모든 기적의 총화로 다 합집합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절대 잘못될 일 없다 하고, 일단은 먼저 이 몸의 상태에서도 그렇게 먼저 우리를 알아줄 필요가 있고, 에너지의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의 종류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강력이라고 하는 힘이 원자의 핵을 붙잡아주는 힘인데, 원자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자 기호들 이렇게 쭉 보통 외우고 있는 원소 기호를 하다 보면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핵이 하나인데 헬륨으로 가면서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갈 때마다 원자 핵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양성자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 양성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내 속에 내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90개, 100개 막 늘어나는 과정으로 쭉 그 원자 하나 안에 양성자가 그만큼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양성자는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플러스들끼리 밀어내면서 분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붙잡아주고 있는 게 강력이라는 힘인데, 이거를 붙잡아주는 게 달리 말하면 우리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들이 다 자아 정체성이 통일되면서 하나로 원자 핵 안에 뭉쳐질 수 있게 하는 게, 통일된 자아로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줄 수 있게 묶어주는 게 강력이라고 하는 코어의 힘인데, 나의 자기 정체성이 하나가 돼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원자 핵은 하나가, 양성자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나들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이럴 때 이런 내가 주인공이 돼서 수없이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나들이 있는데, 네가 이런 내가 있을 때, 이런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만 나는 항상 오라, 저런 나 참 소심하고 늘 후회하고 뭐 미적거리고 뭐 그러는 그 이렇게 용기도 없고 뭐 좀 어떤 때는 막 되게 자신 없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뭐 그런 나들은 다 찌질한 나들이니까, 너든 그런 네가 전면에 나서면 이 몸을 망치는 거니까 너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꽁꽁 묶어두면 얘는 이제 자폐증에 걸리죠. 이 원자 핵 중에 양성자들은 자폐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심각한 전체 몸에게 엄청난 그 데미지를 주기 시작해요. 자기가 못 나오기 시작하면 속에서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내가 나와서 역할을 하든 간에 이 모든 내가 사실은 나야 라고 해줄 수 있어야 이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 라고 분리를 해서 밀어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아가 분열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신 분열이 오죠. 멘탈이 나간다라고 할 때처럼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 상태가 되면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아 정체성이 붕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강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원자 핵의 양성자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들이, 수많은 자아들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그래 너도 나고 모든 내가 나야 라고 통일성을 줄 수 있게끔 잡아줄 수 있는 강력의 코어로 붙잡아 줄 때, 그때 비로소 자아 정체성이 하나의 융합 진동을
이제 가지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전체가 나구나라는 걸 이제 묶어줄 수 있는데, 이게 힘이 약해지면 계속 내 속에 겉과 속이 다른 나는 이런 내가 진짜 나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얘는 내가 아닌 걸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자꾸 싸우기 시작하면, 마음에 드는 나들은 나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나들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걸로 분리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할 때 여기서 핵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아주는 강력한 강력이라고 하는 그 주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 그럼 어때라는 말이 강력이다. 강력한 힘이에요. 그럼 어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죠. 어떤 나라도 다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그럼 어때? 얘도 나잖아. 너도 나고 다 나야. 우리는 다 어떤 거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나들이야. 그러니 그럼 어때? 네가 그랬다면 나도 그래 하고 전체가 다 똑같이 한 편이 돼주고, 그럴 때 성경에서 나오는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했을 때, 그 그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만, 엄격히 따지보면 내 속에 유기체가 수없이 많은 유기체가 각각의 다 다른 나들이 그를 인정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합쳐지면 수많은 나들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초유기체 상태에 통일된 하나의 자기가, 초월적 자기라고 하는 초월적 자아가 하나 딱 형성되잖아요. 그게 그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아들이 각각 다른 양성자로서 하나하나의 생명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나들이 너는 나고 너는 내가 아니고 너는 야 좀 항상 너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마 하고 묶어놓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꼴이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 그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나를 통일성을 가지게 하려 그러면, 그럼 어때? 한마디가 강력이다. 강력한 힘으로 핵을 융합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그 융합력이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어떤 나라도 다 인정해주는 나의 정체성이 초월적 자아의 내가, 그래 너도 나고 너도 나고 다 나야 하고 안아줄 때, 멍하니 앉아서 쉬고 있는 나도 나고 계속 길을 잃고 있는 나도 나고, 그런데 그 진화의 그 과정에서 그렇게 실수했던 게 알고 봤더니 절묘한 신의 한 수였더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가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그럼 어때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는 말로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내 아닌 게 없고, 모든 게 다 내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모든 게 다 네가 그렇다면 나도 그래 하고 다 내가 인정해 줄 때, 속과 겉이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핵융합이 단단히 일어나면서 안에서 강력한 강력으로 핵융합이 일어난 상태의 자기장이 돌기 시작하면서, 나의 코어의 자기장이 나라고 하는 이 유기체 전체 에너지가, 통일된 유기체 에너지가 강력하게 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중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내 자신의 행동들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내가 범사에 매사에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나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한마디씩 주문을 늘 외워주시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때? 그럼 어때? 괜찮아. 그럼 어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그게 다 나야. 너도 나고 나도 나고 다 나야. 그러니 그럼 어때? 괜찮아. 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늘 인정해주는 자세로 살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어때? 하고 자신을 안아주면서 톡톡 쳐줘가면서 자신과 아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